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네,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월요일 힘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에도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들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이 계속해서 좀 상승 추세를 멈추지 않고 좀 중요한 구간들을 테스트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전반적으로 어떤 부분에 이제 집중해서 이 시장을 바라봐야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거시경제는 중요한 이슈 위주로만 간단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한번 언급을 드렸죠. 이번 주에 가장 주목해야 되는 거는 소비자 물가 지수에 가장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날 바로 발표되는 생산자 물가 지수, 소매 판매 이런 영역들도 다 물가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발표되는 제조업 활동 지수도 이 경기의 선행 지표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제조업이 미국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크지 않습니다. 서비스업이 훨씬 더 비중이 크지만 그럼에도 이 제조업이라는 거는 전통적으로 경기에 선행하는 어떤 특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네, 지금 시장의 이코노미스트들은요, 아마도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달보다 0.1% 상승을 해서 아마 3.3% 정도 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오를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근원 CPI 같은 경우는 0.3% 올라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 상승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3.3%라고 하는 목표는 연준의 목표치에 비하면은 여전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2%는 PC를 의미하긴 하지만 어쨌든 소비자 물가 지수가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목표치에는 부합되지 못했지만 3% 초반대라고 하는 거는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좀 완화되고 있다라는 시그널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준의 금리 인상 종료에 대한 전망들은 아마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된 이후에 조금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주에 더 중요한 이슈들이 있는데요. 지금 2024년도 회계연도가 이미 지난달 1일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산안이 확정이 됐어야 되는데, 공화당과 민주당이 서로 삐걱대면서 임시 예산안을 지금 적용을 한 상태인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제 후속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게 시점이 이번 달 17일까지인데, 이게 통과를 하지 못할 경우에 또 미국 연방정부의 일부 업무가 셧다운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셧다운이라고 하는 게 과거에도 몇 차례 일어났던 일이고 매번 중요한 이슈 때마다 정치적인 사안으로 떠올라서 서로 이제 굉장히 큰 공방들을 벌였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내년에 대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치적으로 민주당과 공화당이 가장 중요한 시기를 지금 맞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공화당이 절대로 만만하게 이거를 통과시켜줄 가능성이 적고요.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케빈 메카시가 경질됐죠. 하원위원장이 경질된 이유도 지금 민주당의 좀 뭔가 고분고분한 모습들에 대해서 공화당 내부에서 굉장히 큰 반발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게 될지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이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CPI가 원만하게 나올 것이다라는 예측이 조금 더 커졌지만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금리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12월 달에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난주까지는 90%를 넘어섰었는데 이번에 이제 80% 중반대로 내려왔고요. 그리고 내년 1월 달도 소폭 하락을 했고 그리고 지금 0.5% 상승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더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치는 의미는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럼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은 주말 동안에 조금씩 흘러내려서 지금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37K를 살짝 넘기고 있습니다. 지금 여전히 중요한 저항 구간들을 지금 계속해서 테스트를 하는 모습들인데요. 지금 이 가격의 항방들이 어디로 가게 될지는 뒤에서 또 계속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은 0.25%, 이더리움은 0.52%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상 흥보에 가까운 흐름을 보였는데요. 자, 솔라나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급등 랠리를 이어가다가 어제는 좀 소폭 조정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에이다 같은 경우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자, 그 외에 나머지 알트코인들 보시면은 상승과 하락이 섞여 있는 어떤 혼조세로 마감하는 모습들을 보였고요. 특정한 알트코인들은 굉장히 가격이 좀 크게 펌핑되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도 주말 동안에 조금씩 빠졌고요. 지금 촬영 시점 기준으로 52.4%인데요. 이 상황만으로 봤을 때는 지금 알트코인이 조금 더 많이 펌핑이 일어났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공포 및 탐욕 지수는 어제보다 소폭 하락한 72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7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극도로 높아져 있는 상태인 거죠.
네, CBD 차트 보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가격이 횡보의 흐름을 이어가면서 좀 단조로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파이어 차트 상에서 가장 매도벽이 뚜렷하게 형성된 거는 38K에 가장 뚜렷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수벽 같은 경우는 대부분 희미하게 형성이 되어 있고 35.5K에서 그나마 좀 뚜렷하게 형성이 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고래 움직임을 보겠습니다.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는 이 구간부터 계속해서 지금 시장을 관망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에 나머지 어떤 세력들은 모두 다 물량을 지금 던져내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로 군 보라색 고래만요, 지금 물량을 던지다가 이 구간에서 또 소폭 매입을 했다가 다시 던지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굉장히 많은 또 어떤 이 시장에서 고민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매도세가 매수세보다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CBD 차트로만 봤을 때는 지금 매도세가 매수세보다 조금 더 힘을 얻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장의 중요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비트맥스 공동 창업자죠. 아서 헤이즈라는 분이 있습니다. 뭐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테고요. 이 시장에서 가장 유명한 인사 중에 한 명이죠. 자, 그런데 이분이 이제 최근에 좀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비트코인이 이 법정화폐 약세에 대비한 해지 수단으로서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면, 이 글로벌 시장에서 법정화폐 유동성은 계속해서 넘쳐날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화폐의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고, 이제 리스크를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을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과 더불어서 이 이더리움, 이 두 가지가 사실상 이 시장의 리저브 자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장 안전하고 리스크 해지에 최적화되고 마치 기축 통화에 해당하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재밌는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텐데요. 이분이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다른 모든 화폐,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모든 다른 화폐는 쉿코인이다, 전부 다 잡코인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반드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먼저 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더 재밌는 얘기는, 본인은 절대로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나 뭐 이더리움 맥시가 아니다, 그냥 오로지 비트코인을 먼저 구매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본인도 C코인을 좋아한다, 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비트코인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고요. 향후에 이 시장이 대세 상승장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부득불 어쩔 수 없이 비트코인에 모여있던 자금들은 알트코인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개인 투자자들도 극심한 포모 속에서 결국 이동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비트코인을 통해서 안전하게 어떤 기반을 잡아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아사히즈가 또 하고 있는 얘기는, 지금 비트코인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굉장히 큰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고, 무엇보다 미국의 장기 국채보다도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내고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대차 대조표를 능가할 수 있는 것은 비트코인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표를 제시를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은 무려 26% 상승한 반면에 미국 재무부의 채권 ETF인 이 TLT라고 하는 ETF는 3% 상승에 그쳤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안정성을 대비해서 퍼포먼스가 어떤 게 나은지 비교를 해봐라라고 했을 때 비트코인이 압승이다라는 거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사히즈가 한 얘기는 아닌데요. 금과 비교를 해봐도 비교할 수 없는 퍼포먼스를 낸 걸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글래스노드 자료인데요. 이 비트코인은 이 리스크 해지 자산으로서 금과 계속 비견이 되죠. 그래서 과거에 디지털 골드라고 주로 불려왔습니다. 그런데 2023년 들어서 금에 비해서 무려 93%나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93% 더 상승을 한 거죠, 금에 비해서. 반면에 이더리움도 무려 39%나 상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산의 어떤 패러다임들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도 있고, 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은 굉장히 특수하고 굉장히 다면화된 굉장히 최고의 자산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시장의 상황들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승장을 주도하고 있는 거는 역시나 선물 거래가 훨씬 더 주가 된다라고 제가 주말 컨텐츠에서도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펀딩 레이트이 굉장히 많이 지금 상승해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선물 거래가 이제 주도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거기에 뒤이어서 현물 거래가 지금 평소보다 많이 동반돼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소셜 볼륨 자체도 지금 굉장히 높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들이 6개월치를 봤을 때 뭐 훨씬 더 많이 지금 높아져 있는 상황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에 가장 주된 어떤 근거가 되는 거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5년 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비트코인 물량이 수직 상승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5년 전 딱 거의 유사한 시점에서 굉장히 많은 물량들을 이 기관과 거래들이 담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갖다가 지금까지도 굉장히 확고하게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죠. 이렇게 장기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물량들이 계속해서 상승 추세에 있고 더 급격하게 상승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 네트워크가 조금 더 굳건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큰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리고 SOPR 지표가 지금 1을 넘어섰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 많은 어떤 수익들이 실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투자자들마다 어떤 평균 비용들, 평균 단가들이 다 차이가 있죠. 이걸 이제 크게 나눴을 때는 쇼텀 홀더와 롱텀 홀더로 나눕니다. 쇼텀 홀더는 단기 보유자, 롱텀 홀더는 이제 장기 보유자인 거죠. 자, 그렇게 봤을 때 단기 보유자들의 평균 비용은 29.6K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보유자는 무려 18.7K 정도 부근에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단기 보유자도 장기 보유자도 상당한 어떤 수익 구간들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 구간이 이제 커져 있다라고 하고 SOPR 1보다 넘는다라고 하는 거는 단기적으로는 뭐 조정이 발생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물 ETF에 대한 소스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을 때는 가격대가 조금 더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가격대에 대해서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38K에서 40K의 어떤 저항 영역을 뚫지 못하고 있죠. 지금 가격대가 37K대에 머물고 있는 건데요. 지금 요거를 현재 가격 기준으로 조금 더 하단에 보시면요. 굉장히 많이 거래된 구간 자체가 요 구간들에 모여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하단에 굉장히 든든하게 지금 지지 구간들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크게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온체인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이 38K와 40K 다음에도 이제 좀 중요한 온체인 또 저항 영역들이 있는데요. 41.3K와 그리고 51.7K 부근에서도 굉장히 온체인 거래들이 많이 일어났던 구간들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저항 영역들을 좀 하나씩 하나씩 뚫고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좀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요. 이제 MVRV 지표를 통해서 한번 상황들을 좀 보겠습니다. 네, 지금 MVRV 지표가 크립토 윈터 구간을 이제 빠져나와서 계속해서 상승의 움직임들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다 이 구간에서 좀 상당 기간 어떤 횡보의 흐름을 겪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한 상태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간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저항 영역들이 과거에 존재를 했었던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쉽게 뚫고 올라가지 못했던 구간들이죠. 그래서 이 구간을 갖다가 이제 뚫고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이 구간까지 이제 도달하게 되는데 이 구간부터가 사실상 어떤 본격적인 상승 랠리의 시작점으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대세 상승장까지는 시간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대세 상승장 그 전에 어떤 미니 불장 혹은 강세장의 어떤 진입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알트 펌핑들이 일어나고 있죠. 이렇게 알트가 펌핑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특정한 세력들이 계속해서 전 펌핑을 인위적으로 일으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돈이 지금 흘러나가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거기다 이걸 조금 더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지금 NFT 수요도 갑자기 지금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크립토 펑크의 가격이 이제 갑자기 상승을 하거든요. 근데 이 크립토 펑크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값비싼 NFT로 유명하죠. 어떻게 보면 NFT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가격이 상승을 한다는 거는 세력들에 의해서 지금 이 구간의 자본의 흐름들이 지금 통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단기적인 조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조정이 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 가지 시그널로 봤을 때 이렇게 크게 상승한 구간에서는 조정이 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또 특정한 시그널들로 봤을 때도 그런 정황적인 증거들이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시장의 흐름 속에서 얼마나 더 좋은 호재들이 이 시장에 더 많이 유입이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 그만큼 지금 매수세와 매도세가 팽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의 단기적인 조정을 많이 이끌어왔던 것이 이 채굴자들의 어떤 물량 이동들이죠. 그래서 채굴자들이 매도를 했을 경우에 단기적인 조정들이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10월 달에 채굴업체들이 채굴한 비트코인보다 더 많은 비트코인을 지금 시장에 내놓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10월 달에 보시면은 채굴한 물량의 무려 104%에 달하는 물량들이 나왔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거는 두 가지의 또 문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 이야기는 이제 다가오는 반감기를 지금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채굴업체 같은 경우는 수익을 보충하거나 이 가격이 크게 랠리하면 수익을 실현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걸 통해서 이 비용들, 현금을 비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감기가 처음에 시작이 되면은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 비용들, 운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현금을 확보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어떤 매도가 나오는 부분들은요, 반감기를 준비하는 어떤 자연스러운 수순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격 전망에 대한 부분들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로gin투 비트코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격 예측 모델인데요. 거기에 이제 몇 가지 모델들을 통해서 바닥과 천정 지점을 잡아주는데요. CVDD와 이 밸런스 프라이스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 바닥 가격을 잡아주는 지표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탑캡과 델타탑, 그리고 터미널 프라이스가 꼭지점이 어딘지를 천장을 잡아주는 지표인데요.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의 지표가 가장 그 구간들을 잘 잡아줬던 것으로 지금까지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밸런스 프라이스를 찍고 이제 크립토인트 구간을 지나와서 상승 추세에 있고요. 아직까지 이 터미널 프라이스까지는 상당한 구간 남아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요. 자, 이 구간에 거의 근접해 가는 구간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는 굉장히 불장이 끝나가는구나 이런 시그널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중요한 뉴스 몇 가지만 살펴보고 가격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설립자입니다. 이 마이클 세일러가요. 2024년에 비트코인 수요가 10배 증가할 것이다 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2020년 이후로 이 비트코인은 비규제 자산에서 제도화된 메이저 어플리케이션으로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 비트코인은 이 젊은 층의 주요 자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보다 수요가 10배 늘어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2028년까지 갔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이냐. 그때는 거대한 IT 기업들과 은행들이 비트코인을 서비스에 통합시킬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크인베스트의 캐시우드와 마이클 셀러의 어떤 주장들이 약간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두 사람 다 2028년에서 지금 2030년 정도까지의 구간들, 이렇게 길게 지금 비트코인을 바라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SEC와 리플의 어떤 합의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도 이 XRP 커뮤니티의 존 디튼 변호사가 7억 7천만 달러보다 훨씬 더 적은 비용에 둘은 합의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는요, 지금 SEC를 향해서 계속해서 좀 격앙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도요, SEC가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본인들의 사명, 미션을 완전히 망각한 것 같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날선 비판들 이어갔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SEC에 승소한 거는 아주 사소한 일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약간 어떻게 보면 좀 허세 있는 그런 발언들을 하면서 뭔가 SEC를 상대로 해서 어떤 주도권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플레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인쉐어스의 최고 전략 책임자가 CNBC에 출연해서 지금 현재 상황들을 좀 설명을 했는데요.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다가오는 비트코인 랠리에 적극적으로 베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투자 상품에 계속해서 돈을 투자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근거로는 지난 6주 동안에 이 관련 상품에서 훨씬 더 많은 활동과 거래량이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아마도 이 모든 기관 구매자들이 잠재적으로 올해 연말과 내년 1분기에 랠리를 벌일 이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자산을 포지션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간단하게 가격 전망 살펴보고 오늘 영상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이 지난 3일 동안에 계속해서 이 상승 채널 밖을 벗어나서 드디어 이 구간을 이탈해서 지금 상승 랠리들을 좀 이어왔는데요. 요 채널의 어떤 바닥 지점들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상승의 구간들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강세론자들은 가격을 가장 중요한 구간이죠. 38K 이상으로 끌어올려서 40K까지로 이제 계속해서 행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시장의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이동평균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 불리시한 세력들이 조금 더 힘을 얻고 있다는 거지만 지금 계속해서 과매수 구간이 지금 지속되고 있고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타나는 것은 잠재적인 조정을 지금 기술적인 차트상에서는 경고하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관건은 이 가격이 채널 안으로 다시 미끄러지는지 미끄러지지 않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지켜야 되고, 만약에 미끄러지더라도 이 채널 안에서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이 파란색 선인 20일 지수이동 평균선까지 이제 닿게 됐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들이 있고,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는 과거 중요한 구간이었던 32.4와 31K까지로도 하락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보신 게 1일봉이었다면 이번에는 4시간 봉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가격대가 22MA 바로 위까지 지금 닿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22MA가 중요한 지지 구간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더 높게 치고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은 수요가 더 힘을 얻기에는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어리시한 세력들, 이 매도세는 이 가격을 22MA 아래로, 이 파란색 선 아래로 지금 끌어내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돌파를 당했을 때는 그 다음 구간은 이 빨간색 50SMA입니다. 52동평균선 아래로 만약에 떨어졌을 때는 가격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32K와 31K 부분까지도 내려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가격이 이 구간을 계속해서 굳건하게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하게 되면은 여전히 38K까지 랠리를 할 수 있는 전망들은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차트에서 역대급 신호가 나왔다라고 하는 어떤 분석을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엘크립토 프루프라고 하는 분이 제시한 건데요. 먼슬리 차트, 이 월봉 차트로 봤을 때 20SMA 라인 위로 이 차트가 급등을 해서 이렇게 가격이 상승의 움직임을 타는 경우는 2016년 이후로 이제 처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이고, 이런 차트 움직임을 기반으로 했을 때 비트코인 역사상 가장 실질적인 상승세 움직임이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이제 기관의 어떤 시장 진입에 의한 어떤 효과들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